자립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자립은 집을 넘어 나의 삶 자체로 옮기는 것이기에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피플 퍼스트 서울센터는 사진, 글, 그림으로 집에 사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이야기해왔습니다. 2024년에는 집에 사는 발달장애인도 자유롭게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6명과 자립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집에 사는 발달장애인 서울에서 내 집 찾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스스로 외치는 것, 바로 피플 퍼스트 서울센터가 준비한 집에 사는 발달장애인의 자립, 발달장애인 서울에서 내 집 찾기에 오신 여러분 너무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을 김혜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박현철, 권순재, 김동현, 오주은, 소영민, 김유리 6명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입니다. 우리 6명은 모두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자립했거나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자립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립이란 단순히 내가 머무를 공간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준비된 마음, 다양한 주거의 형태, 호의적인 이웃, 제도가 함께 있을 때 그 시작이 가능함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집에 사는 발달장애인 우리는 자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6분을 소개합니다. (2022년에)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혼자 자립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자립한 지 3년이 됐습니다. 자립할 마음을 가지고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자립을 시작했습니다. 제 가족들이 자립을 준비하기 위해 나를 위해서 다 같이 내가 살고 있는 집도 한번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이랑 같이 부동산에 갔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방편을 소개하면서 보증금과 월세가 얼마인지 이야기를 하고 싱크대나 보려던 기기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발달장애라고 해서 무시하는 집주인도 있을까봐 부동산에 가서 제가 발달장애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들었습니다. 부동산에 방문했을 때는 외모 많은 방은 많지만 제 월급 한다시는 빈 방은 많지 않습니다. 싼 동네도 있지만 비싼 동네도 많아서요. 제가 현재까지 살고 있는 집은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5만원입니다. 그 1,000만원은 제가 열심히 일해서 모인 돈, 즉 적금통장에 있는 그 돈을 가지고 보증금을 냈어요. 비싼 동네가 싼 돈에 사는 이유가 월세만 내는 것이 아니라 옷, 먹을 것, 옷, 그리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사가는데 필요한 것들, 그리고 관리비까지 생각했을 때는 제 월급으로 감당이 힘들 것 같아서 월급을 사갈지를 좀 판단하면서 싼 곳인지를 알아봤습니다. 처음에 제가 겪었던 일, 세탁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때 당시 세탁기 고장이 나가지고 그때는 집주인과라서 집주인과 연락을 해서 해결했는데 그 아저씨께는 지금 진짜 겪었던 것, 온수를 공급하는 수도관이 터져 나왔을 때 그때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수위를 전문하는 하청업체들에게 이야기해야 될지 좀 어떤 그 하청업체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좀 고민이요. 자립을 하고 난 후 이제 저 혼자 살아가니까 부모님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기분도 좋은 날을 보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혼자 살다 보니 더 이상 부모님이 내 곁에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해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은 가족과 함께 집을 알아보는 활동을 했으니까 이번은 집을 구할 때 준비할 것들이 뭐가 있는지 주민등록증, 가족관계 증명서.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 집을 구할 때 비싼 동네에 살고 싶나요? 싼 동네가 살고 싶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립을 했을 때 전자기기가 고장이 난다거나 세 번째가 배수구가 고장이 난다는 등 이상한 상황이 봤을 때 어떻게 하고 싶나요? 그리고 끝으로 저희는 여러분들이 자립을 위해 부동산 한번 가보고 부동산에 사서 그 필요한 서류들을 한번 뽑는 시간을 가지면서 저의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한철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집을 구할 때 그 집이라는 것 자체를 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집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 가족관계 증명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번 가서 혼자 떼어보자 혹은 같이 해보자 라는 실천을 좀 이야기를 해본 것 같아요. 현재는 이제 자립보단 가족이랑 사는 게 더 행복하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빨래한 거, 밥 혼자 음식하는 거, 청소하는 좀 어떻게 할지. 네, 그래서 순재가 혼자 자립은 아직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혼자 사는 것들을 지금 해볼 순 없지만 혼자 무언가를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순재가 혼자서 이것저것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제 쭉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일기를 썼었어요. 그래서 순재가 그 일기 쓴 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혼자서 서점 가서 책을 읽었다. 일요일이라서 그렇지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지루했다. 서점 안에는 시원했다. 다음에도 시간 되면 혼자 서점에 갈 것이다. 혼자 동네에 있는 카페 가서 딸기 라떼 마셨다. 혼자 카페 지내다가 핸드폰 게임도 하고 분위기도 좋아서 즐거웠다. 순재가 가장 혼자 하는 것 중에 걱정됐던 건 어떤 거예요? 키오스크 보는 순서가 좀 익숙지가 않아. 영화 볼 때요? 네. 네, 영화 그리고 또 재미있었던 건 뭐예요? 혼자 있을 때? 카페가 중부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하는 자립 캠프를 다녀왔었어요. 자립 캠프에서 순재가 이제 한 번도 이제 뭐 수학여행이나 이런 건 다녀왔었지만 뭔가 혼자서 친구들과 같이 해본 경험이 없고 그거를 같이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녀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썼던 일기들을 순재가 좀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어제 토요일에 처음으로 자립 캠프를 했다. 외부에서도 같이 온 사람들과 조금 어울리기도 했다. 첫날은 어린이 대공원 가서 동물 체험하고 바디로션도 만졌다. 단체 사진도 많이 촬영했다. 그리고 마트 가서 고기 사고 야채랑 재료, 밥, 된장찌개까지 사서 테라스에 있는 곳에 고기도 구워 먹었다. 식사 다 마치고 나서 기동에 있는 아르고테로 건너갔다. 나 혼자 처음에 숙소 들어갔는데 별로 안 무서웠다. 하룻밤 자고 다음 날에 한성대 내어서 성북구청에서 등본 떼고 마지막에는 양말 2켤레 사서 각자 헤어졌다. 1박 2일 경험해보니 좋은 하루였다. 아, 그러면 순재 뭔가 혼자를 해보기 전과 혼자를 하고 혼자서 뭔가 해보고 나서 좀 뭔가 자기 자신이 달라진 게 있나요? 씻는 거는 옷 갈는 거 조금 쉬워진 거. 그리고 뭔가 그 다른 거 외에도 자기 자신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점이 있어요? 발전된. 자기 스스로 발전된 것 같다? 어떤 부분이 좀 더 발전된 것 같아요? 혼자 어깨 넣고 짐 정리하는. 그러면 짧게 다시 한번 1박 2일 동안 자립 캠프 다녀온 곳에 대해서 아주 짧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다음에도 한번 시간 되면 참여해 보려. 네, 오늘은요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집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왔습니다. 먼저 장애인 지원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장애인 지원주택은 거주시설에서 나오신 장애인이나 부모님과 같이 사는 재가 장애인들이 지원을 받고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시는 공간이에요. 장애인 지원주택은요,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탈시설하신 장애인이 주로 들어가고요. 요즘에는 부모님 집에서 자립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들어갑니다.
예, 장애인 지원주택에서는요 기본적으로 2년간 살 수 있으며 최대 20년 동안 생활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지자체 장애인주거 전환센터나 복지관 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로 연락 주면 되고요. 동사무소에도 물어보면 되고요. 다음은 그 자립생활주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립생활주택은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실천하기 위해 연습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택입니다. 이 주택에서는 한 사람이 각자의 방을 가지고 총 2명이 살아요.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은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19살 이상 중증장애인이나 재가장애인 시설에 사는 장애인 중 자립 예정자 또는 1년 미만 퇴소자 입주일 기준에 그 민증상 주소지를 둔 장애인이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해요.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에서는요 기본적으로 2년 동안 살 수 있고 연장 시 플러스 2년을 해서 4년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험홈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체험홈은 재가장애인이랑 시설에 거주하시는 장애인 중에 자립생활을 원하는 장애인이 스스로의 삶을 계획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에요. 체험홈 입주 기간은요 장기와 단기로 나눠지는데 단기 입주는 3개월, 장기 입주는 2년으로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에 입주하려면은요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면 입주 신청서랑 자기소개서, 복지카드 사본, 개인정보 동의서, 자립역량 척도편까지가 필요하며 궁금하신 점은 거기 센터 체험홈 담당팀으로 연락하면 돼요. 예,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오전의 자립을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에서 집주인 김영수 씨와 월세 계약서를 쓰고 사인했어요. 세탁기를 돌리고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혼자 검사하고 프린트 할 수 있어요. 청소하고 문 열고 환기하는 것이 힘들어요. 아래층 중국 동포 아저씨, 옆집 아줌마가 힘들어요. 무서워서 힘들어요. 시끄럽다고 화내고 소리 지르면 문을 마구 두드렸어요. 밤늦게 샤워하면 안 돼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중국 동포 아저씨가 없어요. 샤워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집이 넓어요. 걸어 다녀도 혼나지 않아요. 처음에는 낯설어서 무서웠어요. 신내방 집은 현대 아파트에서 멀어서 힘들어요. 왜냐하면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많이 걸어서 힘들어요. 가족 회의 많이 하고 도와줘요 말하세요. 엄마와 은행에 많이 자주 갑니다. 서류도 많이 써보고 천천히 시작하세요. 내 마음을 먼저 준비하세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립이 재미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칭찬해줘요. 오주훈의 홀로서기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사람들하고 같이 지원 스택 갔었잖아요. 네, 멤버들하고 그때 좀 어땠어요? 괜찮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어떤 점이 좋고 괜찮았나요? 남의 집 오류도 남의 집에 오류도 무서울까봐 괜찮습니다. 아, 이제는 지원 주택에 사는 거 괜찮나요? 네. 아,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형민은 예전에는 자립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은 자립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어떤 마음의 변화가 생겼던 건가요? 예전에는 자립이 진짜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자립이란 걸 처음 들었거든요. 여기 피플 퍼스트 서울센터를 오면서. 그래서 좀 더 여기 다니면서 자립을 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크면서 자립을 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형민이 혼자 사는 것보단 친구랑 둘이서 살고 싶다고 했는데 형민이 여기서 친구랑 같이 살고 싶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사실 체험홈을 이야기한 거였어요. 그렇죠? 형민은 체험홈을 어떻게 알게 됐나요? 체험홈은 제 아는 인천의 동생이 클럽홈에 살아요. 그러면 형민은 친구랑 둘이 살고 싶었던 이유는 뭘까요? 혼자서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빨래도 혼자 못하지, 요리도 못하지. 그런 게 약간 혼자서 못할 거 약간 걱정이에요. 그래서 형민은 체험홈에서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체험홈에 대한 기사를 되게 많이 찾아봤었어요. 그 기사를 찾아보고 나서 형민이 체험홈에 대한 생각이 약간 바뀌었었는데 어때요? 약간은 시설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면은 같이 살아도 똑같이 시간 맞춰 들어와야 되고 똑같은 시간에 잠 자야 되고, 그런 게 그룹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친구와 만약에 둘이서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면 형민은 자립을 하고 싶어요? 네. 저희 아는 형이랑 같이 알아보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형민이 꿈꾸는 내 방은 어떤 거예요? 친구랑 둘이 살면? 색깔은 파란색깔 하고 싶고, 연예인 닫았다가 붙이는 것도 약간 그런 로망이 있어가지고. 또 자립하게 되면 기대되는 점이나 두려운 점이 있어요? 기대되는 점은 자립하면 기분이 완전 설렐 것 같고, 형이랑 같이 잘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고백을. 아니 그건 아니고 자립을 망설이는 사람들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을 혹시 정리해 줄 수 있나요? 저는 자립을 경험을 못했지만 저는 차차 준비하면서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뭐 설거지나 수건 같은 거 열심히 하면 좀 더 늘고 자립하면 또 자신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리입니다. 저는 현재 단시간 근로자로 100만 원이 조금 넘는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사람들도 독립이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특히 더 어려울 것입니다. 밥과 반찬을 만들기 어렵다면 사 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직접밥 하나를 사더라도 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발달장애인이 자립하기 어려운 이유로 혼자서 밥과 반찬을 해먹기 어려워서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비장애인처럼 경제적인 이유로도 자립이 어렵기도 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삶이 두렵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시설을 들어가게 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시설은 감옥까지 갔다고 들었습니다. 두세 명이서 같은 집에서 방 하나씩 차지하고 지내는 일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발달장애는 자립을 하려면 뭐든지 잘하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 자립교육이 이루어지는 것만 마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각 지역의 복지관에서는 발달장애인 자립교육 프로그램으로 금전교실, 의료교실, 일상생활 교육 등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비장애인에게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발달장애인에게만 완벽을 요구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걸 잘할 수 있을 때까지 저는 자립을 미루면 저는 언제 자립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발달장애인에게도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자립을 해야 하는 날이 올 텐데 걱정되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입니다. 만약 활동 지원 서비스 신청으로 대신서를 받게 되면 경제성 증명이 나올까봐 걱정이 됩니다.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받은 장애 대신서에서 이름을 쓸 수 없다고 의사들이 직접적에 해당되지 않은 것 같다는 판단을 내린 기사를 보았습니다. 현재 직접적인 판단 기준은 글쓰고 말할 줄 아는 직접적인에게는 불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활동 지원사에게 제 자립을 완전히 맡기는 것이 아닌 옆에서 보고 배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해보고 싶습니다. 20대 초반에는 자립이 꿈이었습니다. 단지까지 전원주택에 가구비지를 새로하고 집을 꾸미며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집을 예쁘게 꾸미고 사는 건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꿈꾸는 자립 생활은 혼자 살기를 하려 지금처럼 살고 싶습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싶습니다. 저는 방이 두 칸짜리에서 살고 싶습니다. 방 한 칸은 침실, 또 다른 방은 글 쓰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제 자립이란 단순히 내가 머무를 공간만을 찾는 게 아니라 나의 준비된 마음, 다양한 주거의 형태, 호의적인 이윤, 제도 등이 함께 있을 때 그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저희가 꼭 전달을 하고 싶었는데 잘 가닿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이제 이 6명의 이야기를 품에 안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실 시간입니다. 오늘 모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년에 또 이 자리에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플 퍼스트 서울센터는 2020년부터 나를 둘러싼 것들을 주제로 사회복지사나 부모가 말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나를 이야기해왔습니다. 장애, 일, 관계, 사랑과 연애, 나의 하루, 어린 시절, 가족 등을 주제로 글을 쓰고 함께 나누고 싶은 순간을 사진으로 가져와 이야기했습니다. 2024년에는 8번의 자조 모임을 통해 각자의 자립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누군가는 처음으로 1박 2일 자립 캠프에 참여하기도 했고, 다른 사람은 원룸에서 지원주택으로 이사하며 생긴 자립 고민을 나눴습니다. 또 다른 자리에 패널로 참여해 우리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우리의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공부하며 어떻게 하면 쉽게 접근할지 고민도 했습니다. 2025년에는 서울에 사는 발달장애인이 어떻게 내 집에서 자립할 수 있을지 힘차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